북한 체제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 그곳에서 수령님의 사상을 직접 다듬고 빚어내던 최고의 엘리트가 있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배신자라는 낙인을 감수하며 탈북을 결심했다면 대체 그에게는 어떤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던 걸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탈북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진실의 단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탈북자들의 사연은 주로 배고픔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북한 사회의 민낯을 비춥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의 바로 그 중심에서 모든 특권과 안락함을 뒤로한 채 자유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 한 인간의 비범한 여정입니다. 한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선택의 무게와 고뇌를 추적하며 단순한 탈북기를 넘어선 한 인간의 깊은 내면을 함께 탐색해 볼 겁니다. 오늘 저희는 북한 체제의 가장 은밀하고도 핵심적인 공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한 인물이 엘리트로 탄생하며 북한 권력의 정점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말이죠. 어떻게 그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한몸에 받으며 북한의 사상적 기둥인 주체사상을 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은 북한 체제 그 자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으니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료나 행정가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의 정신세계를 설계하고 그 이념을 수천만 인민의 삶 깊숙이 뿌리내리게 한 말 그대로 사상적 건축가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최고 수준의 학문을 갈고 닦았고 이후 당의 핵심 부서에서 탄탄대로를 걸으며 승승장구했죠. 그가 오르게 된 권력의 정점은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특권과 영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북한의 정책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가 쓴 글 한 줄은 수많은 인민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평양이 화려한 듯 보이지만 어딘가 공허함이 감도는 거리를 걸으며 그는 아마도 자신의 존재가 북한 체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최고위층만이 누릴 수 있는 안락한 생활과 더불어 대규모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지도자의 바로 옆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자신이야말로 이 체제의 가장 충실한 수호자이자 동시에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자부했을 테죠. 그의 이름은 북한 전역에 울려 퍼졌고 그의 사상적 업적은 어린 학생들의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공인된 것이었습니다. 체제 선전물 속에서도 그의 위상은 늘 강조되었으니 명실상부한 북한의 상징적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셈이죠.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성공 신화였습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이념 국가의 심장부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으니까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깊은 신뢰 아래 그는 말 그대로 수령님의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로서 북한 사회의 이념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의 손에서 수많은 주체사상 관련 서적들이 다듬어져 나왔고 그것들은 북한 인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그는 그 사상의 살아있는 증인이자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의 내면도 겉모습처럼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했을까요? 그가 오랫동안 굳건히 구축해온 이념의 성벽은 정말 외부의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는 것이었을까요? 북한 체제의 가장 높은 곳,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체제의 맨얼굴을 목격했던 그는 과연 어떤 종류의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견고해 보였던 그 체제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바로 그가 서 있던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선명하고도 잔혹한 형태로 드러났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목격했던 체제의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깊은 회의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흔들림 없던 그 이념의 성벽은 내부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옹호하고 건설했던 체제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피어나는 모순과 비극의 그림자를 여실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마주한 진실들은
그 어떤 외부의 비판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게 그의 신념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그를 포함한 최고위 엘리트들이 밤샘하며 다듬어내고 인민들에게 주입했던 주체사상이 과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북한 사회의 가장 빛나는 면모를 보여주는 평양 시내의 화려한 건물들 뒤편에 숨겨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실상들을 직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바로 체제의 심장부에서부터 골마 터지기 시작한 처참한 민낯이었죠. 특히 1990년대 중반, 북한을 강타했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는 그에게 깊은 충격과 회의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그가 직접 마주한 것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쓰러져가는 수많은 인민들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거리에는 힘없이 주저앉은 이들이 넘쳐났고 농촌에서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긴민을 위한 사회주의라는 구호는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한없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을 겁니다. 인민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지는데 정작 그 고통을 책임져야 할 당 간부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고급 연회장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흥청망청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권층의 부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죠.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그의 내면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인민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흔들림 없는 충성을 요구하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가 밤늦도록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시름에 잠겼을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그의 마음속에는 과연 이 체제가 인민을 위하는 길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싹트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축했던 이념적 토대가 실제로는 인민의 삶을 지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잔혹한 진실을 그는 외면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재론적 고뇌였을 겁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가까이서 체제의 모순을 목격하며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가치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고난의 행군이 남긴 상처와 간부들의 부패는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념의 성벽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결국 그에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거대한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념의 성벽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음을 깨달은 그는 결국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거대한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몸담았던 체제를 등지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생사를 가르는 선택이었죠. 이 결심은 단순히 개인의 안위를 위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믿어왔던 이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고통받는 인민을 위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을 겁니다. 하지만 체제의 심장부에 있었던 그에게 탈북이라는 단어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가 움직이면 북한 정권 전체가 들썩일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으니 말이죠. 과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배신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그는 아마 밤잠을 설쳐가며 수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었기에 이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망명을 넘어선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이었을 테니까요. 그는 자신의 숙소 깊은 곳, 낡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응시했을 겁니다. 과연 어떤 길을 통해 이 거대한 감옥을 벗어날 수 있을까? 눈에 띄지 않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히 비밀리에 움직여야만 했죠. 체제의 최고위층인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감시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용납되지 않는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을 테죠. 그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과 같았을 겁니다. 오직 몇 안 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만 은밀히 접촉하며 계획을 다듬어 나갔죠.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인맥과 지식을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며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치밀한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말입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북한에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선택이 그들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줄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배신자로 낙인 찍혀 모든 것을 잃게 될 가족들의 얼굴이 아른거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리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민들의 비참한 현실과 체제의 모순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의 양심은 결국 그를 다시금 결단의 길로 이끌었을 겁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인적 드문 새벽,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스러운 눈길로 살피며 숙소를 나섰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되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암만을 향해 나아가야 했죠. 베이징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겁니다. 북한 보위부의 추적을 따돌리고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여정이었을 겁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극도의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겠죠. 그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에 굳게 닫힌 문이었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북한 체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문은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등지고 영원한 이별을 고해야 하는 상징이기도 했을 겁니다. 드디어 베이징 시내에 도착한 그는 불안한 시선으로 주변을 맴돌며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대사관은 희망이자 동시에 절망의 시작일 수도 있는 미지의 공간이었을 테니까요. 그의 심장은 마치 폭풍우 속의 돛대처럼 거세게 흔들렸을 겁니다. 마침내 베이징 한국 대사관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그는 잠시나마 벼랑 끝에서 벗어난 듯한 깊은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안도감은 곧바로 외부와는 또 다른 훨씬 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바뀌었으니 그곳은 새로운 전장이었죠. 대사관 담벼락 너머로는 중국 공안 차량들이 삼엄하게 포위해 시선을 떼지 않았고 그 존재 자체가 극심한 압박감을 주었죠. 내부에서는 언제든 북한 보위부의 암살 시도나 납치 공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으니 생사의 갈림길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심장부를 꿰뚫어본 살아있는 증인이자 거대한 변수였으니까요. 그의 존재 자체가 국제 정세를 뒤흔들 거대한 외교전의 불씨가 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신변 보호에 나섰습니다. 안전한 망명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했고 북한은 그를 배신자라며 즉각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죠. 심지어 그를 제거하려는 은밀한 공작까지 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대사관 내부 경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